자, 기말고사는 연립 1차 방정식부터 아마 1차 함수의 활용까지일 겁니다. 맞지? 그 좀 더 나아가서 1차 함수랑 1차 방정식과의 관계겠지? 자, 일단은 연립 1차 방정식인데, 자, 일단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1차식인데 미지수가 하나 더 등장해. 맞지? 우리는 원래 우리가 알던 식이 x에 대한 1차식이었지. 근데 뭐도 등장한다? y도 등장한다는 거야. 맞지? 그러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녀석이 되겠지? 뭐 예를 들어 뭐 2x 더하기 y 더하기 4는 0 이런 형태를 말하는 거야. 맞지? 근데 수학을 풀 때 너희들이 일단 제일 먼저 중요시해야 되는 건 뭐냐면 변수가 몇 개냐, 그 다음에 힌트가 몇 개냐 이거거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변수가 몇 개야? 2개지. 그럼 힌트가 안 하지. 그럼 있잖아, 힌트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 무수히 많은 해답이 나타나. 알았니? 무수히 많은 해답이 나타나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친다. 딱 그 정도야. 알았니? 그럼 이제 x랑 y랑 무슨 관계가 뭐가 형성되겠어?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 x가 1이잖아. 그럼 y가 2야. x가 2면 x가 1이면 y는 마이너스 6이고 x가 2면 y는 마이너스 8인 거야. x가 0이면 y가 마이너스 4인 거야. 그럼 모든 x 값에 따른 y 값이 존재하잖아. 맞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뭐야? 나중에는 관계식, 함수식이라고도 정의하기도 하는데, 그럼 일단 요 녀석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힌트가 하나 더 필요하다는 거야. 맞지? 하나의 1차 방정식으로 안 되니까 뭐다? 이런 게 하나 더 등장하는 거야. 알았니? 자, 그럼 봐봐. 그럼 둘 모두를 만족해야 되잖아. 맞지? 근데 너희들 흔히 말하는 대입법이랑 가간법을 알고 있지? 근데 그게 왜 더하고 빼도 되는지는 생각해봤어? 그냥 두 식을 곱하고 더하거나 뺀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게 왜 될까? 한 개를 없애서 근데 그러니까 한 개를 없애는 거 근데 그건 결과잖아. 더하고 빼서 한 개가 없어진 건 결과잖아. 쌤이 묻는 건 이거야. 그 행위가 왜 되냐고. 그뭐 등식의 좌변과 우변의 같은 그때 그치, 저번에 쌤이 설명해 준 적 있지. 등식의 성질에는 양변에 똑같은 수 또는 식을 더하거나 뺄 수 있지. 근데 봐봐, 이 식 똑같은 식이야 아니야? 똑같은 식이잖아. 그 양변에 이걸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거야. 알았니? 그게 가간법이고, 그 다음에 자 얘들아, 그 힌트가 하나 부족하더라도 뭐가 나오냐면 관계식이 나오는 거야. 관계식이 나온다라는 말은 뭐야? 한 문자를 다른 문자로 대체할 수 있는 거거든. 자, 기억해라. 미지수가 두 개의 1차 방정식을 푸는 궁극적인 방법은 미지수를 하나 줄이는 거야. y를 없애든 x를 없애든 우리가 하나 정해야 될 거 아니야. y를 없애려면 y를 정의해서 y 대신에 이걸 대입하면 x에 관한 식이 나올 거고, x를 구하고 y 값을 구하면 된다는 거야.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해? 연립방정식이라고 하지. 맞지? 연립방정식은 일단은 뭘 해줘야 돼? 서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지금은 가간법일 거야. 맞지? 근데 나중에 연립방정식에서 두 개의 식이 같이 만족한다라고 하잖아? 그러면 거의 다 대입법일 거야. 알았니? 근데 일단 지금은 가간법이 좀 더 효용성이 높다라는 사실. 뭐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 뭐 이걸로 2학년 1학기 기말고사는 그냥 전부 다 한 개 내용이야. 미지수가 두 개인 1차식으로 다 끝나. 알았니? 가간법, 그 다음에 대입법, 뭐 여러 가지 것들 있으면 이렇게 연립해서 푼다. 뭐 딱히 뭐 별로 할 말이 없어. 뭐 발전 문제 같이 몇 개 한번 볼 수도 있겠지. 뭐 그나마 우리를 헷갈리게 할 수 있는 거는 뭐야? 이거 뭐 잘못 본 거지, 잘못 본 거. 맞지? 연립방정식에서 A와 B를 서로 바꿔서 봤다라고 하잖아. 맞지? 그러면 A와 B의 위치를 바꾼 모습을 그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A고 이거 마이너스 B지. 맞지? A, B만 바꾸면 돼. 마이너스 그대로 둬야 돼. 명심해야 돼. 예를 들어 3A인데 A가 3A로 넘어가면 안 돼. A와 B만 바꿔야 돼. 딴 건 그대로 다 놔둬야 돼. 부호든 추가적으로 붙어있는 개수든 다 그대로 놔둬야 돼. 요 녀석의 해가 1,2다라고 해서 A, B를 연립하는 연립방정식이 두 문제인 경우가 가끔 등장합니다. 알았니? 그 다음에 뭐 나타낼 수 있는 경우가
뭐 지수법칙이랑 이런 걸 좀 연관해서 좀 나타날 수도 있어. 지수법칙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너희들한테 이걸 물어보잖아. 그러면 위의 식이 2의 2x 더하기 2y 승이고 밑에 식은 2의 x 더하기 3y 승이잖아. 나누면 지수는 어떻게 된다? 빼진다. 이 위의 식에서 밑에 식 빼면 x 빼기 y가 3인 거야. 그럼 똑같이 뭐야? 2x 빼기 5y는 3이니까 연립하면 되는 거야. 요 개념 지수법칙 다시 기억하지? 라는 것만 들어가서 이 문제가 상이 된 거야. 알았죠? 그 다음에 뭐 이런 문제가 있어. 뭐 2x 더하기 3y는 7, ax 그 다음에 x 더하기 4y는 8이란 식이 있는데 4를 잘못 봐서 2,3의 답이 나왔대. 쌤이 막 적은 거야. 4를 잘못 봐서 2,1이란 답이 나타났대. 그럼 4를 뭘로 잘못 봤는지 모르잖아. 그럼 4를 a로 잘못 봤다라고 생각해서 얘가 2,1을 지난다고 하면 a를 구할 수 있다. 잘못 본 문제는 뭐다? 뭘로 잘못 봤는지 미정계수를 두면 됩니다. 알았지? 물론 잘못 본 문제 풀 수 있는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단원에서 잘못 본 문제는 이렇게 푸시면 돼. 근데 나중에 이차 함수로 넘어가면 잘못 본 문제는 뭐야? 그나마 잘 본 부분을 가져왔었지. x의 개수를 잘못 봐서 전개했더니 얘가 됐다. 그럼 상성을 가져오는 거야. 그 시기에 통해서. 맞지? 근데 뭐다? 요 녀석에서는 이렇게 푼다. 그 다음에 연립 1차 방정식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립 1차 방정식의 활용에서 쌤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일단 너희들이 일단 할푼리를 아냐? 할푼리 혹시 모르시는 분? 없는 거야? 알지? 그 다음에 증감에 관련된 문제랑 그 다음에 서로 만나는 문제. 쌤은 딱 요 두 개만 말하고 싶어. 맞지? 증감에 관련된 문제는 쌤이 항상 뭘 말하냐면 변화가 있잖아. 근데 그 변화가 전년도와 올해를 비교하든 올해와 그 다음에 이제 뭐 내년을 비교하든 맞지? 중요한 건 뭐다?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변수를 x랑 y로 하고 맞지? 그 다음에 변화에 관한 식을 적어야 된다고 했었지. 예를 들어 x가 7% 증가했고 y가 5% 감소해서 10명이 증가했다잖아. 맞지? 그러면 0.07x 빼기 0.05y는 7이다 라고 하는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이런 문제 본 적 있나? 서로 호수가 있는데 같은 방향 반대 방향. 이거 기억나? 맞지? 일단은 거속시에 관련된 문제는 있잖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결론이 뭐고 그 결론으로 가기 위한 조건이 뭐냐는 거야. 예를 들어 둘이 반대 방향으로 출발해. 근데 호수 둘레가 3km야. 근데 뭐 예를 들어 50분 후에 둘이 만났대.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반대 방향으로 간 두 존재가 만나려면 둘의 이동 거리의 합이 뭐다? 그 호수의 둘레라는 거야. 그럼 같은 방향으로 가면 이동 거리의 차이가 호수의 둘레라는 거야. 한 바퀴 잡았다는 거잖아. 맞지? 그 다음에 뭐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 문제도 있고 강물의 흐름을 타서 가는 배 문제도 있지. 요거는 속도를 더하거나 빼주면 되고 기차 터널 통과, 다리 통과 문제가 있지. 맞지? 고석시에서 기차 다리 문제랑 그 다음에 뭐야? 쌤이 뭐야? 침이 들렸나? 방금 기차 이전에 예시 뭘로 들었었지? 호수 전에, 호수 후에. 강물. 맞지? 자, 만약에 너희들이 식을 어떻게 세는지 모르겠어. 명확한 정의가 안 걸렸어. 예를 들어 뭐 할 때까지 3시간이 걸렸다. 4시간이 걸렸다. 이런 정의가 없잖아? 그러면 무조건 속력 곱하기 시간은 거리다로 식을 세우면 무조건 다 풀려. 예시 문제만 몇 개 좀 보고 함수로 좀 넘어가 볼게요. 어차피 오늘 개념 설명한 거 좀 금방 끝날 거야. 자, 이거 좀 어려운 문제 있는데 요거 한번 볼까? 봐봐, 풀이버전만 봐도 어질어질하지. 잘 봐. 지금 가은이는 오전 7시 30분에 집을 떠나서 시속 4km로 A 지점까지 걸었고 5분간 택시를 기다리고 택시를 타고 80의 속력으로 8시 20분까지 도착했대. A 지점을 지나 B 지점까지 거리가 22일 때 A에서 B 지점까지 거리를 구하라고 되어 있잖아. 맞지? 쌤은 있잖아. 좀 복잡한 문제일수록 어떻게 하냐면 그 경로를 일단은 우리 쌤 눈앞에 시각화합니다. 그럼 일단 나는 뭐야? 가은이가 있어. 그 다음에 A 지점이 있고 B 지점이 있어. 맞지?
그러면 일단 A 지점을 지나 B 지점까지 집에서부터 총거리가 20이지. 그 다음에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A와 B 지점까지 거리니까 이거 X지. 그러면 얘는 22 빼기 X일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러면 얘는 속력이 4고 얘는 뭐야? 속력이 80이지. 결론이 뭐냐면 8시 20분에 도착했다라는 거 알겠나? 결론이 50분이 소모됐다라는 거야. 맞지? 근데 이 문제는 시속으로 나타나 있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중간에 택시를 기다리는 5분이 있잖아. 우리가 식을 세울 때는 이동한 시간에 대해서만 세우는 게 좋아. 그러면 애초에 소모된 시간을 몇 분이라는 관점으로 보는 거야? 45분이라는 관점으로 보는 거야. 그리고 시속을 썼기 때문에 시간의 단위를 C를 써야 되겠지? 그럼 45분이면 4분의 3시간 알겠나? 맞지? 걸어간 속력분의 거리, 차를 탄 속력분의 거리가 4분의 3이다. 뭐 이러면 금방 풀리는데 식이 왜 이렇게 복잡했었지 아까? 난리를 쳤었네. 맞지? 별로 어렵지 않다라는 거야. 발전 맞나? 이거 기본인 것 같은데? 아, 기본이네. 아이. 발전 좀 얘기 한번 해볼게. 자, 이 문제 이거 얘들아, 쌤이 한 5분 정도 줄 테니까 이거 한번 풀어볼래? 지금 뭐 노트나 이런 데 아무데나 좀 빈 공간에 이거 한번 좀 풀어봅시다. 쌤이 장담하는데 만약 킬러 문항이 나오면 무조건 형 동생 중간에 돌아가는 문제야 이거. 이거 말고 연립방정식에서 낼 수 있는 킬러 문항이 그래야 많이 없어.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상당히 흥미가 있는 문제일 겁니다. 어제 수업 영상 업데이트를 안 했구나 내가. 잠시만, 어제 수업 영상 업데이트 좀 해야겠다. 오케이, 됐다. 다 올렸다. 우리 새로운 친구는 월수금으로 갔어. 민건이랑 괴롭혀가지고. 예. 체육 차이부터 말이 안 된대요. 말로. 뭔? 약 올리면서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이러면서. 체급이 크긴 해. 근데 그 호빈이도 내 생각에는 영민이가 딴 것 필요 없어. 한 달 정도만 운동을 하면 글씨 초딩이냐?
왜 이래 아담하냐 글씨가. 열받게 하나네요. 답은 쌤도 확인해 봐야 돼. 일단 이런 문제일수록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야. 상황만 파악하면 물론 그게 제일 힘들겠지만 그리고 그 상황에 파악하면 나 있는 결론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문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식을 세우는 게 이런 문제 제일 중요한 거야. 2분 정도 더 드릴게요. 뭐 다 푸신 분은 이거 푸신 분은 잠깐 그 최다 밑줄 풀고 있어. 쌤이랑 같이 하는 내용. 단원별은 보냉 쌤이랑 같이 하는 거고. 다음 주 화요일 그 이로특강 아시죠? 이로특강이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전 10시. 혹시 이로특강 참석 못하는 사람 있어? 없죠? 학원 방학은 7월 20일부터 8월 2일까지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시간 더 필요하니? 시간 더 필요하신 분? 손 안 들면 그냥 한다? 시간 더 필요하네? 갑시다. 일단 정답은 뭐야? 3번이네 3번. 무슨 사람? 자 봐봐. 일단 이런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한번 좀 볼게. 일단 상황부터 한번 볼게. 같은 학교에 다니는 형제가 4km 떨어진 학교에서 자전거를 함께 타고 가는 도중 형이 집에 놓고 온 것이 있어서 자전거를 타고 형은 다시 돌아왔고 동생은 그냥 걸어가라고 한 거야 그냥. 맞지? 근데 형이 동생보다 5분 늦었을 때 함께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는? 이라고 물어보지. 맞지? 그럼 잘 봐. 일단 상황이 뭐냐면 일단 집에서 학교까지 있는데 맞지? 중간에 한 지점에서 그걸 A 지점이라고 할까? A 지점에서 이제 형은 뭐야? 그럼 요걸 X라고 하잖아? 그럼 요건 뭐야? 자 근데 속력이 지금 뭐야? 미터 단위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얘는 4,000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맞지? 형의 입장을 볼게. 일단 둘의 이동거리가 다르잖아. 둘의 시간이 다르지. 시간에 5분 차이가 있잖아. 그럼 시간을 알려면 형의 뭐야? 속력과 시간을 생각해야 되겠지. 형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전거 탔어. 맞지? 그럼 얘들아 형의 이동거리는 뭐냐면 X만큼 갔다가 X만큼 다시 돌아오고 다시 4km로 가는 거야. 형의 이동거리는 4,000 더하기 2x야. 그럼 형의 시간은 뭐겠어? 240분의 4,000 더하기 2x인 거야. 이 상황 알겠어? 동생 볼까? 동생은 뭐야? 걸어갔다가 자전거를 탔다가 걸어갔지. 그럼 동생은 일단은 자전거를 탄 속력분의 거리, 걸어간 속력분의 거리. 근데 둘의 차이가 뭐다? 5분이다. 그럼 중요한 건 뭐야? 형이 5분 더 걸었지. 동생의 5분을 더해야 형의 시간이 된다는 거야. 그럼 끝인 거야. 이거 풀면 돼. 분수가 좀 들어갔지. 뭐 어떻게 해야지. 양면에 240을 곱할까? 그럼 4,000 더하기 2x는 240 곱하면 x 3배가 되니까 또 뭐야? 12,000 빼기 3x 240 곱하면 1200 맞지? 그러면 x항부터 이거 마이너스 2x가 넘어가니까 이거 4x지. 그 다음에 이거 우변에 13,200이 있는데 뭐가 돼? 4,000이 빼질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얘가 뭐가 되겠지? 9,200이 되겠지? 2,300인 거야. 일단 결론은 뭐야? 형의 시간과 동생의 이동 시간이 뭐야? 5분 차이 난다는 거잖아. 그럼 우리의 목표는 뭐가 되냐면 그냥 일단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한 거야. 일단 형은 자전거만 쭉 타고 이렇게 갔어. 동생은 이렇게 갔어. 맞지? 그리고 둘이 5분 차이 나. 그럼 우리는 목표가 뭐야? 형의 이동 시간과 동생의 이동 시간을 하는 거야. 형 끝까지 자전거 탔잖아. 맞지? 그럼 240분의 4,000 더하기 2x인 거야. 근데 동생은 걸어간 데도 있고 자전거를 탄 것도 있잖아. 그러면 걸어간 시간 더하기 자전거를 탄 시간이 동생의 이동 시간인 거야. 걸어간 시간 뭐야? 자전거 탄 거 240분의 x 걸어간 거 80분의 4,000 빼기 x. 근데 형이 더 5분 늦게 도착했지. 그러면 동생의 시간에 5를 더해야 형의 시간이 된다는 거야. 그럼 이제 문제가 끝난 거야. 상황만 파악하니까 2줄 만에 풀이가 끝나지. 알았니? 그 상황을 일단 제일 좋은 건 쌤은 뭐 어떤 왔다 갔다 하는 문제는 요 딱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자, 그 다음에 이제 1차 함수 내용 좀 설명 좀 할게. 얘들아, 이제 함수로 넘어가잖아. 일단 함수가 뭐냐 이거야. 맞지? 함수는 그냥 깔끔하게 이거야. 원인과 결과. 알았니? 어떤 원인이 있으면 하나의 결과가 나타나면 그걸 이제 함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야. 알았니? 근데 하나의 원인에 결과가 2개 이상 나타나. 그건 함수가 아닌 거야. 그럼 그건 뭔 거야? 그냥 사건. 경우의 수. 그 경우의 수. 맞지? 결론부터 말하면 경우의 수가 1인 사건을 함수라고 해. 알았니? 주사를 던지잖아. 그 함수 아니야. 왜 1, 2, 3, 4, 5, 6 다 나올 수 있잖아. 맞지? 근데 내가 1밖에 안 달린 주사를 던져. 그럼 함수야. 오케이? 경우의 수가 1인 한 사건을 우린 함수라고 해.
함수는 그럼 뭐냐면 하나의 과정에서 하나의 원인에 반드시 하나의 결과가 나타나야 돼.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말해. x와 y가 자연수야. 근데 내가 그 함수 과정을 이렇게 해. x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그럼 이거 함수일까? 아니야. 왜? 0일 수도 있잖아. 나머지는 0일 수도 있잖아. 근데 y는 자연수지. 0을 대용 못하는 거야. 하나 반드시 나와야 돼. 그럼 너희들한테 무조건 단골 문제 이거 무조건 나올 거야. 다음 중 함수 관계가 아닌 것은 다음 중 함수 관계 이거 무조건 나와 이거. 특히 장산중 이거 존내 좋아해. 이거 무조건 틀린 애들 무조건 나와. 알았니? 하나의 결과만 나오면 돼. 그냥 딴 거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 뭐가 됐든 하나만 튀어나오면 돼. 예를 들어 x가 1, 2, 3, 4, 5, 6, 7, 8, 90, 뭐 1000만까지 y가 다 1이래. 그래도 하나가 튀어나오잖아. 함수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런 거야. 근데 그러면 이제 함수는 있잖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관계가 있을 거고 뭐 굉장히 많은 애들이 있을 거잖아. 그럼 일단 얘들아 함수는 식으로 표현 안 되는 관계도 있어. 맞지? 자, 근데 식으로 표현이 되고 그 중에서 1차식으로 표현한 애를 1차함수라고 하는 거야. 그럼 함수 중에 제일 쉬운 애들이야. 알았니? 근데 그게 뭐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거야. 아까 내가 말했잖아. y 정해지면 x 정해지잖아. 함수야 함수. 맞지? 근데 함수는 뭐냐면 그래서 결과가 뭔데 이거잖아. 결과를 통상적으로 y로 하고 그래서 함수꼴이 이렇게 표현돼. 알았니? 그냥 1차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과 함수의 차이는 뭐냐면 상수의 결과를 궁금해하면 그거고 그 다음에 y의 결과를 궁금해하면 함수인 거야. 아니면 그 식이 언제 0이 되냐라고 하면은 뭐야 그냥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고 근데 둘이 똑같다는 거야. 맞지? 근데 얘들아 자 x랑 y 좌표가 등장했잖아. 그럼 뭐 어떤 개념이 등장해? 좌표 평면이 등장했지. 그리고 모든 x에 따른 모든 y가 등장할 거 아니야. 쉽게 말해서 얘가 뭐가 되냐면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야. 그리고 그런 걸 우리는 1차함수를 그린다라고 하는 거야. 알았니? 일단 우리 정비례 배웠을 때 y는 ax꼴을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배웠거든. 근데 얘는 y는 ax를 y 값만 위아래로 3만큼 이동시킨 거잖아. 맞잖아. 쉽게 말해서 얘도 일단 뭐야? 직선이야. 맞지? 우리는 정비례 배웠을 때 a가 기울기라고 해서 기울기만 중요했잖아. 맞지? 근데 이제 뭐가 개입된다? y 절편이라는 게 개입되는 거야. 자 얘들아 잘 기억해라. 2차 함수든 1차 함수든 3차 함수든 4차 함수든 최고차항의 개수가 모양을 결정하고 상수항이 위치를 결정해. 알았니? 그래서 직선의 모양이라고 해서 a를 기울기라고 하는 거고 y축과의 교점이라고 해서 그걸 y절편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니? 기울기를 표현하는 방법은 뭐냐면 기울기는 그냥 이거야. x 대비 y는 얼마나 증가했냐. x 증가량에 대한 y 증가량의 비율을 기울기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기울기를 구할 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하지. 근데 그 관점이 뭐 예를 들어 a점에서 b야. 그럼 a에서 b 증가량을 봐도 되고 b에서 a 감소량을 봐도 똑같이 나와. 알았지? 그러면 기울기의 절대값이 클수록 뭐야? 기울기가 가팔라지지. 맞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뭐야? 마이너스 x 절편분의 y 절편이 기울기인 거 알고 있나? 맞지? 마이너스 x 절편분의 y 절편이 그 기울기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x 절편이 a고 예를 들어 y 절편이 b잖아? 간단해. 그냥 기울기가 마이너스 a분의 b란 거거든? 이거 x 증가량 마이너스 a고 y 증가량 b잖아. 그냥 끝이야. 알았니? 자 그 다음에 너희들한테 기울기가 2고 1,3을 지난다고 하면 y는 2x 플러스 b 하고 a 1 더하기 1,3 대입하지. 근데 기울기가 2고 1,3을 지나면 그냥 이렇게 봐도 세워도 돼. 나 1,3을 지날 수밖에 없는 기울기를 그려. 맞지? 우리 이참수 표준형 기억나지? 1,3을 꼭지점으로 하는 1참수의 표준형을 만든다고 생각해. 그럼 1차항의 개수가 2야. 알았니? 물론 서술형에서는 뭐 2x 더하기 b로 가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가게 될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평행이동인데 얘들아 x축으로 3만큼 이동하면 x 대신에 x 빼기 3을 대입하는 거 알고 있나? 이거에 대한 자세한 원인은 고1 내용이야. 요거에 대한 원리는 지금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럼 예를 들어 너희들한테 y는 2x 더하기 3이라는 녀석 있잖아. 그럼 얘를 x축으로 3만큼 이동하라고 하면 x 대신에 x 빼기 3을 대입하면 돼. 근데 y축으로 평행이동하면 그걸 그대로 더했지.
예를 들어 얘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하면 이렇게 되는 건 알겠어. 근데 y축으로 이만큼 이동하면 그냥 이래버리지. 그게 왜 그런지 아냐? y 대신에 y-1을 넣고 마이너스 2가 넘어온 거야. 알았니? 결론적으로는 y축에 대한 대칭 이동을 그냥 넘기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 그게 연립방정식의 1차 방정식 형태일 때도 그 짓을 하면 틀린다는 거야. 알았죠? 그 다음에 뭐야? 평행하다, 일치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기억나지? 근데 있잖아. 쌤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할게. 두 일참수가 두 점 이상에서 두 점 이상의 교점을 갖는데 무슨 말일까? 일치한다는 거지. 알았니? 직선이 두 점 이상의 교점을 갖는다는 건 뭐야? 일치할 수밖에 없어. 알았지? 그 다음에 마지막만 하고 이제 최다민추 문제 풀 시간 줄게요. 요거만 하고 싶어. 1참수랑 1차 방정식의 관계잖아. 맞지? 그냥 요것만 알아라. 자, 만약에 2x 더하기 4y는 1이란 녀석이 있고 뭐 x 더하기 2y는 마이너스 3이란 녀석이 있어. 얘가 평행하냐? 얘의 교점의 수가 1참수의 그래프의 교점과 똑같지? 공통의가. 맞지? 그러면 얘가 해의 형태가 한 점의 교점을 갖거나 그 다음에 무수히 많은 교점 그 다음에 교점이 없거나 셋 중 하나잖아. 근데 그거를 풀어봐야 함수꼴로 바꿔봐야 아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야. 이 형태로도 알 수 있지. 얘들아 기억해라. y 계수 비율이 기준이야. 그럼 y 계수 비율 이거 2지.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나눠서 1로 해도 되고 위에 식에서 밑에 식으로 나눠서 2분의 1이라고 해야 돼. 그 방향만 유지하면 돼. 그럼 x 계수 비율은 기울기를 상징해. 그러면 기준과 기울기를 상징하는 애 같으면 얘 기울기는 같은 거야. 그 다음에 y 상수항의 비율은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그럼 얘는 뭘 상징하겠냐? y절편을 상징하는 거야. 알았니? 그걸 통해서도 할 수 있고 합법적인 방법이라서 마음껏 쓰시면 됩니다. 활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쌤이 뭐 몇 개의 특정 유형을 설명한다고 해서 될 건 아니고 마음껏 많이 질문하고 많이 틀리고 많이 배웁시다. 알았지? 쌤이 계속 싸돌아다니면서 풀이 계속 볼 거야. 저번 시간에는 쌤 풀이 방법 뭐 1번, 2번 그대로 쓰라고 했잖아. 이번에는 그냥 그때 배웠던 틀 형태만 유지해. 번호는 자유입니다.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근데 어느 게 더 정갈할지는 어느 게 본인이 더 편할지가 아니라 본인이 좀 불편하더라도 제한된 시간 내에 그게 효율적인지를 생각해. 알았지? 편한 풀이 방법은 없습니다. 풀이가 편하다는 건 머릿속이 복잡하다는 거야. 머릿속에 계산을 많이 했다는 거야. 그래서 쌤은 항상 이렇게 생각해. 문제 파악은 머리로 하고 그 다음에 그 파악된 거를 항상 적어야 돼. 그거를 얼마나 간략하게 정리하가 핵심이겠지. 알았지? 자, 최다 빈출부터 풀어갑시다. 일단 우리 수업의 방향에 대해서는 이렇게 잡자. 일단은 1시간에 30문제 푸는 걸 목표로 합시다. 1시간에 30문제. 그럼 수업 시간에 2시간이면 그날 60문제 풀어 제껴야 돼. 알았니? 그 다음에 숙제는 하루에 20문제 양 기준으로 갑니다. 알았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니지만 아마 그 목요일날에 쌤이 답지까지 같이 줄 거야. 그럼 숙제는 고등 거랑 똑같아 보면 돼. 채점 해오고 고칠 수 있는 거 고쳐오는 것까지. 그래서 하루 20문제인 거야. 이 연습 나 진짜 오래 봤습니다. 쌤 학생 때 이거 엄청 많이 썼는데 나 이거만 썼어. 오동노트로 쌤 이거만 수십 번 썼거든. 지금도 이거 줄있나? 뭐야 줄이 사라졌네? 수학공학
시험 그리고 쌤한테 새벽 3시까지 질문하셔도 됩니다. 거의 안 하시길래. 45 왔어.